자,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 이번 달 350제 정도 할 예정이고요. 총 계산해 보니까 350제를 4주 만에 하려면 하루에 4, 8, 32, 4, 9, 36이잖아요. 그러니까 90문제 가까이씩 매주 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어젠가 질문한 분한테 50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랬는데 90문제씩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90문제를 5로 나누면 1시간에 대략 한 20문제 가까이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보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늘 한 100번대 정도까지가 목표는 100번까지. 100번까지는 목표입니다. 자, 이제 유형별로 이제 하나씩 안 풀었던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랑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하나씩 보시죠. 바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어 지식에는 뭐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질 이런 애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훈민정음도 일단 여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언어학자이며 동시에 인류학자였던 사피어는 인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단순히 표현의 수단만은 아니다. 실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 관습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는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한다. 그러니까 1번에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조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언어를 통해서 보니까요. 2번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렇죠. 언어에 의해서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하니까 언어에 반영된 주관적인 세계겠죠.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은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언어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화 때문에 뭔가 느끼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와야 돼요. 언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나와야 돼. 이건 문화가 사실은 다른 걸 결정한다 거니까 이건 좀 아니에요. 4번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인 무지개 색이 7가지라고 생각하였으면 우리가 분류하는 말이 7가지니까 7가지라고 생각한다. 말이 결정한다니까 다 맞죠. 그래서 3번은 언어가 되는 게 문화가 사고를 결정한다. 이런 쪽이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그래서 이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느냐, 사고와 문화가 언어를 결정하느냐 그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이건 후자 쪽에 속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은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 연관된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언어 특성 문제죠. 방송이라는 단어는 원래 놓아줌이라는 석방이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보도, 방송 송출이라는 의미로 의미가 바뀌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변한다. 언어의 무슨 성? 역사성이죠.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언어의 문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언어의 규칙성입니다. 나는 규칙성.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혹은 수없이 많은 문장의 길이 또한 그렇고 문장의 종류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언어의 무슨 성? 문장 창조성이죠.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 영어에서는 today라고 한다. 언어마다 대상을 표현하는 말소리가 다르다. 언어의 자의성이죠. 역사성이 니은이고 창조성이 디귿이고 규칙성은 기억이고 자의성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격사성 아이씨 잘못 갔다. 가의 니은이고 나의 어? 아 언어의 규칙성이 아니고 나는 잘 보니까 의사소통이구나. 그쵸? 문법에 제가 초점을 맞췄었는데 내 마음대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니까 이게 언어의 규칙성이 아니라 사회성이구나. 사회성이죠, 사회성. 사회성이니까 리을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묻혀. 규칙성이 없네요. 자의성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쵸? 그래서 자의성은 지금 없죠. 이게 규칙성이라고 지금 해놨으니까 규칙성은 아니고 정답을 4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문법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거기서는 의미가 통할 수 없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쪽이어서 규칙성이 아니라 언어의 사회성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3번 지문이 엄청 긴데 여기가 이제 언어의 사회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대목이 쭉 가다 보면 새로운 문장을 계속하여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문장 구조지만 각기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이 끝없이 생산될 수 있음. 언어의 창조성. 그런데 지금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나는 중요한 대목이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읽어보면 언어 기호에서 내용과 형식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 관련이 없다. 언어의 자의성이죠. 정답이 이제 2번이 되겠고요. 한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한다. 의사소통이 나오는 순간 사회성으로 가겠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즉 언어의 약속대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속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언어의 역사성이 아니라 언어의 사회성. 조선시대에 간행된 책을 보면 표기법이 현대와 달라서 읽기에 생소하고 단어의 뜻도 많이 다르며 문장의 구성 방식도 다르다. 이는 결국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변화해 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한다. 이 언어의 무슨 성? 역사성이죠. 창조성이 아니라 역사성. 사실은 요거 문단 하나를 시험에 낼 텐데 이건 네 문단을 시험에 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언어의 자의성만 맞다. 3번의 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4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성질이 뭐냐?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나오죠. 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다른 의미로 불렀어도 된다. 다른 발음으로. 언어의 자의성. 정답 4번. 아래아가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이 현대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로 쓰이다가 현대국어에서 나이가 어리다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 정답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순이와 바둑이라고 말하는 경우와 바둑이와 순이라고 말하는 경우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귀에 부드럽게 들리는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음절수가 적은 단어부터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말은 그 자체 속에 보다 듣기 좋은 표현을 가지려는 본능적인 모습. 언어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능. 언어의 미학적 기능.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도 운소라고 부르잖아요. 얘도 소리의 길이도
음운입니다. 음운. 비분절 음운인 그 중에서도 이제 운소라고 불리죠. 우리말의 자음 체계에서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조음 위치에 따른 것이다가 아니라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것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이 조건절이죠. 뒤에 결과가 왔죠. 조건 결과절은 종속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말 품사 중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고요. 예 아니요가 그 대표적인 예다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였다. 8번. 한국인 교사가 외국인들에게 설명한 한국어의 특질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파열음 계열이 3중 체계를 형성하여 세 갈래의 대립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맞죠?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단어의 성수의 구별이 없다. 그쵸? 우리는 단수 복수도 없고 남성 여성 명사도 없습니다.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는 어순이다. 미관령 문장 구성이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리을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어두의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어두의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두음 법칙. 한국어에는 두음 법칙이라는 법칙이 존재한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어두에 리을음을 못 쓴다. 라리루레로는 나니누네노로 바뀐다. 니은음도 야이유에랑 바뀌면 즉 야니뉴네뇨로 적으면 안 된다. 야이유에로 적힌다. 니은도 못 오는 거죠. 모음과 합쳐질 때. 리을이 랴리류레료로 적혀도 야이유에로 적힌다. 결국 한자어 중에 리을과 니은은 올 수 없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둔법칙. 표기법에도 반영된 의문현상이 되겠습니다. 둔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읽어주세요. 어두의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이걸 둔법칙이라고 한다. 미음.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음절 끝에 오는 자음도 음절의 첫소리와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죠. 다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음절하면 소리잖아요. 소리. 소리의 마지막 받침에서의 받침 규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포인트는 뭐냐? 발음에 제약이 있다는 거죠. 표기로 적을 때는 모든 자음을 다 적을 수 있으나 발음할 때는 7개의 대표음만 발음이 된다.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대표음만. 받침 자리에서 발음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미음은 다 발음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우리는 다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7개 중 1개로만 발음이 된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건 반박된 것이라서 미음이 우리말의 특성이 아닙니다. 정답은 미음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장애음. 이제 이게 우리 교육과정 설명은 아닌데 다행히 괄호 안에 줬어요. 장애음이라는 것이 파열음과 파찰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평음, 경음, 유성음의 사망 대립을 보인다. 이게 이제 삼중 체계를 설명한 것인데 한자로 적어놨어요. 평음이 다른 말로 예사소리입니다. 경음이 다른 말로 된소리입니다. 그런데 유성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울림소리입니다. 우리는 이게 예사소리, 된소리 무슨 소리의 대립이죠? 거센 소리의 대립이죠. 울림음이 아니라 거센 소리의 대립인데 거센 소리가 한자로 있잖아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평음, 경음, 격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든지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유기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거센 소리니까 제가 볼 때 유성음은
유기음을 약간 변형시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평음, 경음, 유기음의 사망 대립이다라고 하면 맞는데 평음, 경음, 유성음은 대립이 없어요. 아시겠죠? 유성음은 무성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 자음에 미음, 니은, 리을, 이응, 마누라야 요것만 울림소리잖아요. 그 얘기예요. 대립이 없죠. 유성음이 아니라 유기음을 염두에 두고 적은 것인데 우리한테는 이제 교육과정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알려져 있는 것의 한자였어요. 그래서 평음, 혹시 모르니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평음, 경음, 격음 혹은 유기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유성음이라고 말해서 틀렸다.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적 특징이 있지? 특징이죠. 조사 어미가 발달한 것은 교차어, 첨가 어적 특성이죠. 굴절어는 이제 그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권,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들이 전부 다 굴절어죠. 우리는 굴절어가 아니라 교차어, 첨가어, 교차어, 첨가어적 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음절 초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이 올 수 있는 건 많은데 여기 뭐가 틀렸냐면 쟤네들은 둘 이상의 자음이 아닙니다. 얘는 하나의 자음일 뿐입니다. 우리말에는 음절 초에도 음절 말에도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되셨어요? 다시 음절 초, 음절 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은 항상 한 개씩밖에 없어요. 음절 초에 쌍자음도 하나의 자음으로 치고 겹받침도 발음이 하나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어요. 음절이라는 것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발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발음이 첫 소리 자리에도 하나밖에 안 되고 마지막 자리에도 하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음절 초와 음절 말에 둘 이상의 자음이 둘 다 없어. 음절 초에도 음절 말에도 자음은 한 개밖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4번은 되게 어려운 건데요. 화형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 소유 중심의 언어는 이제 have 중심이고요. 얘가 이제 be 중심이에요. 자, 나는 개가 있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have 쓰죠. I have a dog 하죠. 영어가 소유 중심의 언어예요. 야, 우리 이번 주에 모임하자. have a meeting을 쓴다고. 근데 우리는 모임이 있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be 중심이고 영어가 have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이 소유 중심의 언어고 존재 중심의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고 존재 중심의 언어가 우리말이고 영어가 have, 영어가 소유 중심의 언어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말은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다.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하나 알아두십시오. 우리말은 have를 쓰기보다는 우리는 be를 쓴다. 이다 구문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경찰직이 약간 전공 용어를 많이 써요. 장애음, 뭐 아까 평음, 경음 이런 식으로 화용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취할 게 있었습니다. 10번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그쵸?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서 꾸며준다. 전치수식만 가능하다.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것만 가능하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이 유사하다.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다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서 일단 좀 봐야 되는 선지죠. 형용사가 활용에 제약이 있고 동사는 활용에 제약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놔두시고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비교적이 붙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비교적이 아니면 사실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우리말은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비교적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면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영어는 순서를 바꾸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괜찮아요. 나는 밥을 먹었어. 밥을 내가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도 문장 성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거 좀 맞죠.
그것도 봤죠. 요거 약간 제가 의문을 표시했죠. 언어 유형 중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이거 맞죠? 우리말은 서술어가 가장 마지막에 오는 언어고 주어 다음에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목적어 주어. 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안 되는 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형태적 특성이구나. 잘못 보고 있었네. 그래도 답이 2번이네요. 이렇든 저렇든. 제가 그냥 맞는 것만 고르고 있었네. 형태적 특성이 있고요. 통사적 특성이 있어요. 다시 설명 다시. 형태적 특성이 뭐냐? 이제 의문적 특성이 있고 형태적 특성이 있고 통사적 특성이 있고 의문적 특성은 이 의문이 소리와 관련된 특성이에요. 소리 발음. 이건 단어 어휘. 통사는 문장.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으면 되죠.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고 얘만 단어고. 그래서 형태적 특성은 2번이다. 제가 2번은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옳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형태적 특성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의문적 특성이라면 소리와 발음과 관련된 특성을 아까 뭐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는 뭐 7개의 대표음만 발음된다든지 의문의 제약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의문적 특성이 되겠고요. 단어의 특성을 물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형태적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관련된 특성이 전부 다 통사적 특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통사적 특성이었고 2번만 형태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훈민정음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음소 문자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절 문자처럼 사용이 되었다. 영어는 자음, 모음, 자음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쓰잖아요. 음소 문자니까. 자음, 모음, 자음을 그냥 배열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배열했다면 이렇게 적었어야지. 근데 우리 이렇게 적지 않고 자음, 모음, 자음을 합쳐서 하나의 음절로 표기하죠. 그래서 음절 문자처럼 표기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실사는 실질 형태소라고 보면 되고 허사가 형식 형태소인데 실사와 허사를 분리하지 않고 이어 적는 이 훈민정음 표기법이니까 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 적는 연철식 표기법 다음 음절로 이어 적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얘를 다음 음절로 이어서 이게 이어 적기죠. 받침을 형식 형태소인 조사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제 표음적 표기법을 연철식 표기라고 합니다. 헛글자들을 병서 또는 연서하는 방식으로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병서는 같은 글자를 쓰는 각자 병서가 있고 다른 글자를 쓰는 합용 병서가 있고 연서는 비읍 밑에 이어 쓰는 순경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훈민정음 체계 속에는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이 처음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시부터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를 하였다. 띄어쓰기가 이제 최초로 시도된 것은 1897년에 국문정리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식적으로 약간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된 건 19세기의 독립신문 창간사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시도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내내 띄어쓰기 시도되지 않고 있다가 19세기에 가서야 띄어쓰기가 시도된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띄어쓰기는 19세기부터 시도됐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반에서 했던 거죠. 초성 곧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번떴음을 알 수 있으니 모양을 번떴다는 것이 뭐의 원리? 상형의 원리. 자, 획을 더해가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는 가획의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예디음과 반치음과 리을을 이체자라고 부른다. 괄호가 다른 것은 디귿, 병서가 아니라 가획이었어야 했다. 자,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위치에 따라 아, 설, 순, 치, 후로 나뉘는데 기억나시죠? 아, 설, 순, 치, 후.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그, 노, 무, 쉐이. 그너무 쉐이로 외우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기본자 중 아음은 기억이네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뭐 번떴다 쭉 했고 여기에 소리의 센 정도에 따라 기본자의 획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가획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본자고 기역의 가획은 키읔, 니은의 가획은 디귿과 티읕, 미음의 가획은 비읍과 피읍, 시옷의 가획은 지읒과 치읒, 여린 히읗과 히읗. 응? 얘도 가획이고 얘도 가획이고 그쵸? 얘도 가획이고 얘도 가획이고 가획자는 사실 전부 다 맞았네요. 그죠? 이런 방식의 제자 상식에서 벗어난 글자도 있었다. 이게 뭐란 얘기죠? 이체자란 얘기죠. 예디응, 반설음, 반치음. 요 세 개를 말한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애는 정답은 4번만 되겠습니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눈이 지금 심한 거 아니죠? 상설부 상악지형에 해당하는 자모가 뭐냐? 이제 사실 훈민정음에서 이런 식으로 한문을 준 적은 없었어요. 이게 보통 한글로 풀이돼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글로 된 버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한문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노란색이 어디 갔노? 기역은 무슨 모양을 번떴다? 혓뿌리가 이걸 외워야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번떴다.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무슨 모양을 번떴죠? 혀가 윗입 몸에 닿는 모양.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기역이고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 니은이고 미음은 입 모양을 번떴고 시옷은 이 모양을 번떴고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번떴다. 한글만 잘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문장에서 깨놓고 여러분이 아는 한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상이 들어갈 만한 해석을 찾아봐요. 어디밖에 없어요? 윗년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한문 문제가 아니라 그 너무 쉐이 중 뭐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인데 뭘 본떴느냐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은 상을 보고서 니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개무식하지만 이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 한자를 어떻게 외울 거예요? 아 물론 공부하시면 되죠. 상 본떴습니다. 혀가 상하게 붙는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혀가 설이 붙을 붙자예요. 붙었다. 어디에? 상하게 어조사지는 뭐뭐 하는 형 모양을. 요것 때문에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상형 모양을 본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이제 정확하게 니은인데 해석을 못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문이 젬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은 알잖아요. 상을 보고 니은을 골라낼 수는 있어야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15번.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초성 17자에는 된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초성 17자인데 된소리 없네요. 중성의 제출자는 초출자 뒤에 이를 더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소리의 기질로 보면 아가 야가 된 게 이가 더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 원리에서는 이게 아니고 뭘 더해서 만들었다? 아래 아를 더해서 만든 것입니다. 초성에는 성리학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왜요? 기본자가 하늘과 땅과 사람인 천지인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3요소가 중성의 기본자의 제자 원리에 반영이 되어 있죠. 하늘이 둥근 모양, 땅이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은 성리학적 세계관인 천지인 삼재를 상용하여 만들었으니까 성리학적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음양오행서는 어디 있느냐? 양성모음 아래야 오아 오아 그죠? 음성모음 우어 으우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우어 유여 오아 요야 양성 음성 중성으로 나눈 것은 음양오행서를 반영한 음양의 조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초성이 아니라 어디에? 중성에. 초성이 아니라 중성에 반영돼 있죠. 중성 곧 모음에. 초성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획을 더해 거셈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성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중성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초성과 중성의 기본자는 제자 원리가 같다. 초성의 기본자의 제자 원리는 발음기관의 상형. 상형의 대상은 발음기관. 원리는 상형, 대상은 발음기관. 중성의 원리는 상형, 대상은 천지인 삼재. 여러분이 자꾸 발음기관을 본뜨고 천지인을 본떴으니까 제자 원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제자 원리는 둘 다 상형의 원리로 같다입니다. 상형의 원리로 원리는 같고 상형의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둘 다 상형의 원리지. 초성의 기본자도 발음기관을 상형하는 원리로 만들었고 중성의 제자 원리도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형하여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 원리는 같아야 돼요. 다르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형의 원리로 제자 원리는 같고
그 상형의 대상은 다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상형의 원리는 같고 상형의 대상은 다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중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천지인 삼재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현대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한글 자모의 순서는 훈몽자외 자모 순서와 다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훈민정음과 훈몽자외와 한글 맞춤법의 자음 모음 배열 순서가 다 다릅니다. 훈민정음의 배열 방식은 아설 순치 후의 순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처럼 가라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 파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훈민정음은 아설 순치후 순으로 만들어져서 기역 다음에 키읔이 오고 예디응이 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아까 그 아음, 설음, 순음 요 순서로. 그 다음에 훈몽자외는 이응까지는 똑같은데요. 이응 뒤에부터 달라져요. 우리는 이응 다음에 지읒인데 훈몽자외는 거센 소리가 먼저 와요. 카타파하가 먼저 오고 카타파 오고 그 다음에 지읒 치읒 오고 하는데 순서가 달라요. 이건 지금 공부하실 필요 없고 훈몽자외의 자모 순서와 세 가지가 달라요. 훈민정음의 순서와 훈몽자회의 순서도 같지 않고 이게 한글 맞춤법 그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기역을 기역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이죠. 뭐 기니디림이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훈몽자회에서는 얘를 기윽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될 뿐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을 고르라.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여기 있죠. 순경음 비읍. (15세기에) 사용이 되고 표기됐으며 음가도 존재합니다만 정음 28자에는 속하지 않았던 글자. 훈민정음이 그 서문에서 세종께서 언급하신 내 이를 불쌍히 여겨 28자를 맹간오니 했을 때 들어가지 않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처음부터 만들어서 쓴 글자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울림소리랑 만날 때 울림소리와 한 규정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얘를 제자 원리 안에 글자를 만들었다고 치지 않은 거예요. 만들어진 거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15번 훈민정음의 모음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오, 우는 양성모음이고 아는 음성모음이다. 에이, 잘못했지. 양성모음이 오랑 아고 음성모음이 우랑 어랑. 우랑 어랑 음성모음, 오랑 아랑 양성모음. 소리의 특성으로 제출자는 단모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분리가 되죠. 제출자는 요야 유여니까요.
모음에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모음은 초출의 원리, 제출의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음은 천지인을 본뜬 기본자를 통해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28자, 정음 28자에 해당하지 않는 글자를 고르십시오. 아까 보셨던 기본자와 가획자와 이체자에 들어가지 않은 글자가 보이시죠? 병서자라고도 부르고 음운으로 치자면 전타금이라고도 부르죠. 얘는 28자에 속하지 않는 글자였습니다. 훈민정음 글자 중에서 기역에 획을 더하면 가획자인 키읔이 만들어지고, 연서의 방식은 순경음을 만드는 거죠. 순경음 비읍이 만들어지며, 합용병서라는 것은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죠. 얘는 각자병서, 얘가 합용병서. 그래서 이제 합용병서를 선택해야 되고, 여기는 전부 다 순경음 비읍이고, 키읔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애는 2번이다.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방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점에 대한 가장 전반적인 설명은 2번부터입니다. 음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으로 방점 또는 사성점 혹은 좌가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글자 왼쪽에 찍는 점이란 뜻입니다. 글자 왼쪽에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점이죠. 평성은 점을 한 개도 찍지 않고, 거성은 한 점을 찍고, 상성은 2점을 찍어서 표시했습니다. 평성은 낮은 소리고요. 짧고 낮은 소리. 거성은 짧고 높은 소리. 상성은 긴 소리. 처음은 낮고 끝은 높은 긴 소리. 이게 이제 상성이죠. 그런데 이것은 16세기에 넘어오면서 체계가 문란해지고 17세기에 소멸됩니다. 17세기부터 방점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틀렸느냐? 1번이 틀렸어요. 상성은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뭐가 틀렸냐면 바뀌었다가 틀렸습니다. 소리의 높낮이 기질인 여러분, 상성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처음부터 장음이었어요. 요것만 사라진 거예요. 소리의 높낮이만 사라지고 그냥 장음이 남은 거예요. 장음으로 바뀐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장음이었고 지금도 장음입니다. 말을 적을 때 점 2개를 왼쪽에 찍어서 상성을 표시했거든요. 처음은 낮게, 끝은 올리고 길게. 말 확장시키면 좀 과장하면 말 이렇게 발음했는데, 말은 사라지고 그냥 말만 넣은 거예요. 장음만. 아시겠죠? 그래서 장음으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장음이었다. 원래부터 장음이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주부터 오시면 바로 시험 칩니다. 요번 주 공부했던 걸 모의고사로 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매주 20문제씩 출제하니까 복습을 잘해 오셔야 됩니다. 한 타임 쉬시고 다음 시간 의문과 의문 현상부터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